네, 안녕하세요. 삼남매를 키우는 작가 문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떤 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막, 조그만 게 그런 걸 물어봐.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시시하시나요? 어, 저희도 한번 어릴 때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이런 적극적인 성교육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번 그 구성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당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그 학생들 반응이 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뭐, 뭔 소리 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학교 앞에, 특히 여고 앞에, 이렇게 한참 바바리맨 이런 게 유행했을 때, 막 실제로 그 바바리맨을 눈앞에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처음으로 딱 이렇게 성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런 어떤 무방비 상태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약간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놀다가 싸우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막 달래준답시면서 이렇게 무릎에 애를 앉히고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뽀뽀가 아니라 키스였다는 사실을요. 지금 같은 바로 신고해서 이제 선생님 자격 바탈해야 되는 건데. 왜 과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의 몸 자체는 야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어졌던 거죠. 저 역시도 그때 그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을 당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유는 다 똑같았을 거예요. 혼날까봐, 수치스러워서, 말하기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이 성교육 전문가 손경희 선생님의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미 TVN 어쩌다 어른, 거기서 성교육 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성교육의 핵심은 바로 성적 주체성을 갖게 하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진솔한 대화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핵심적인 몇 가지만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산부인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산부인과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임신, 출산 이런 것들로만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막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하지만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여성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생리를 시작했을 때 생리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말 못할 그런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냥 뭐 진통제로 버티게 한다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가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스케일링을 받듯이 산부인과도 우리 여성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와 일상을 먼저 터놓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딱 하루아침에 친해지기까지 일정한 단계를 밟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아이의 뭐 이성 친구에 관한 얘기라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먼저 자신이 겪었던 그런 힘들었던 얘기라던가 고민했던 얘기를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와 어떤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발전을 시키면서 다가가면 좀 더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성에 관련된 고민거리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지 말고 일상에서부터 친해지란 얘기예요. 세 번째, 성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주체성을 갖게 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내 새끼 누구 거? 이렇게 하면은 엄마 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은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건데요. 이 성적인 주체성을 갖는 것은 꼭 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온 것을 보면 남성은 좀 주체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고 여성은 그에 딸린 객체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성은 보수적인 분야라서 여성이 성에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yes나 no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어떤 그런 요구를 집요하게 하면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주체로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막 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눌지 말지, 키스를 거부할지 받아들일지, 이것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무리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아이의 동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아이가 보면 이제 2살, 3살만 돼도 자기가 스스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저귀도 스스로 벗으려고 하고 목욕하기 전에도 막 옷을 스스로 막 벗으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엄마가 아무리 바쁜 상황이어도 막 아이 옷을 막 함부로 확확 벗기지 말고 이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옷을 억지로 벗기지 말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네가 벗을래? 아니면 엄마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이러면서 조금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뽀뽀나 포옹이라도 아이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연습이 되어야지 커서 아이가 이런 스킨십에 있어서 자기 주체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뭐 남의 아이 보면서 아이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막 만지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도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한국인 특징상. 너 어른님들이 예쁘다고 그러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강요를 해요. 아이가 싫은 티를 막 내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이가 이제 스킨십을 내가 싫어도 억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 의지에 반해서 내 몸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사소한 훈련을 통해서 심어주라는 거죠. 자, 제가 짚어본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이제 성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상 너무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성공했다 싶은 관계는 뭐냐면 이런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아이들이 이성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정말로 거리낌 없이 부모님한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부모님은 아이를 잘 키웠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수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아이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특히나 딸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이라면 뭐 나가서 막 뭐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서상 막 또 그런 얘기에 관해서는 막 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보를 다른 데서 왜곡된 정보를 막 배워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나서서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